다들 잘 주무셨나요? 굿모닝 에브리바디. 여러분들의 사랑에 힘입어서 이제는 15만 유튜버가 된 15만 자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부터 어떤 소식을 가지고 왔냐? 그건 바로 손흥민 선수 소식입니다. 지금 제가 어제 게시글로 LAFC의 플레이오프 일정 소식 전해드렸는데 이제 우승을 위해 달려가야 되는 손흥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매체가 손흥민 덕분에 LAFC 우승 가능하다라는 기사를 공개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소식 첫 번째로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소식은 이 선수가 누군지 아시나요? 바로 현재 LA 갤럭시에서 뛰고 있고 전 일본 축구 국가대표팀 요시다 마야입니다. 월드컵을 앞두고 피파와 인터뷰가 있었는데 손흥민 선수를 극찬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와, 일본 선수가 한국 선수를 콕 집어서 극찬을 한다고요? 정말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소식까지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열심히 하면서 20만을 노리고 있는데 제자를 20만 구독자 달성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소스는 모두 일어나자마자 보니까 부방장님이 또 카톡으로 보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전 중에 만드는 영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부방장님도 칭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관련 소식들 바로 알아볼까요? 자, 그럼 미국 매체가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LAFC 우승 가능하다라고 말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소식은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어떤 기사의 제목이었냐? 손흥민이 합류한 LAFC 뜨겁게 달아올라서 메이저리그 사커컵 우승 후보로 떠올랐다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상당히 의미심장하죠.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봄에 돌로 감독의 시즌이 끝난 뒤에 LAFC를 떠나서 독일 출신 아내의 가족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발표했을 때 돌로 감독은 그 재회를 매우 기대하는 듯 보였다. 6개월이 지난 지금 LAFC가 메이저리그 사커 플레이오프 진출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그 재회는 단 한 번의 패배로 멀어졌다. 이제 돌로는 감독으로서 첫 새 시즌 동안 2번이나 LAFC를 메이저리그 사커컵 결승으로 이끌었으며 이번 시즌에도 몇 달 더 이별을 미루고자 하고 있다. 12월 초까지 팀에 남아있고 싶은데요. 그게 이상적입니다. 우리가 LAFC에서 모두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바로 그것이니까요. 라고 돌로 감독이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내용을 보면요. LAFC는 현재 17승 8무 9패를 기록하면서 최근 8경기에서 6승과 승점 19점을 따냈다. 마지막 경기는 콜로라도 원정에서 2대2 무승부였다. 그 결과 LAFC는 서부 컨퍼런스 3위 시드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되었고 손흥민의 여름 중순 합류 이후 리그에서 가장 뜨거운 팀 나아가서 메이저리그 사커 전체에서도 최고의 팀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면서 손흥민이 합류하고 LAFC의 퀄리티가 올라갔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면요. 토트넘의 주장 출신 손흥민이 출전한 10경기에서 LAFC는 단 한 번만 패배했다. 손흥민은 그 경기들에서 9골을 넣었고 3개의 도움을 기록했다. 또 손흥민은 윙어 부안가에게도 큰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는데 부안가는 최근 10경기에서 11골을 터뜨리면서 리그에서 가장 폭발적인 공격력을 가진 듀오가 만들어졌다. LAFC는 10월 29일 BMO 스타디움에서 오스틴을 상대로 3선 2성승제 컨퍼런스 8강전을 치를 예정이다. 2차전은 텍사스에서 열리며 필요하다면 3차전은 LA에서 열린다. 오스틴은 이번 시즌 LAFC를 2번이나 꺾은 두 팀 중에 하나지만 최근 4경기 중에 3패를 당하면서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돌로 감독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금 시점에 그런 숫자들은 중요하지 않은데요. 정규 시즌 기록은 플레이오프에 들어가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심지어 규칙조차 달라지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정규 시간에 비긴 경기는 곧바로 승부차기에 들어갑니다. 플레이오프는 새로운 방식입니다. 그래서 플레이 방식이 조금 바뀌는데요. 현재의 폼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서도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몇몇 이변이 있었죠. 우리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돌로 감독 부임 이후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 LAFC가 오스틴을 꺾는다면 밴쿠버 댈러스의 경기에 승자와 컨퍼런스 리그 준결승에서 맞붙게 된다. 그 경기는 손흥민과 밴쿠버의 토마스 뮬러의 맞대결이 될 수 있는데 뮬러는 2달 전 독일 명문 바이에른 뮌헨에서 화이트캡스로 이적한 뒤에 7골 3도움을 기록 중이다 하면서 이 기사는요 여기 나와 있었죠. 손흥민 선수의 합류 덕분에 LAFC가 지금 상당히 강력해졌고 퀄리티가 올라갔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 영입으로 LAFC는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우승을 노려볼만 하다 라면서 손흥민 선수의 영입 효과가 엄청나다 그리고 우승 가능하다 라면서 청사진을 그려줬는데 와 역시 손흥민 선수는 대단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번 시즌에 우승하고 우승하니까 뭐
뭐 상금이나 뭐 여러 가지 돈을 더 많이 받겠죠. 그래서 내년 시즌에 LAFC가 더 많은 선수 영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소식으로 요시다 마야가 LA 갤럭시에서 뛰고 있거든요. 이 선수가 일본 선수인데 손흥민 선수를 콕 집어서 극찬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 소식도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요시다 마야가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뭐라고 극찬을 했는지 피파의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다 마야는 일본 월드컵에 깊은 여정을 준비했다 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시다 마야가 메이저리그 사커 LA 갤럭시에서 두 번째 시즌을 복귀를 결정했을 때 기대가 컸다. 갤럭시는 요시다가 주장 완장을 차고 활약했던 지난 시즌 통산 6번째 메이저리그 사커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시즌 갤럭시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푸이그와 로이스 같은 핵심 선수들이 장기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디펜딩 챔피언인 이 팀은 시즌 대부분을 하위권에서 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7세의 요시다는 26경기에 출전해서 시즌 막판 4경기 중에 3경기의 승리를 이끌었고 마지막 경기에서 미네소타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2대1로 승리하며 시즌을 마무리했다. 하면서 이제 LA 갤럭시에서 마야의 활약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마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요시다 마야는 진정한 프로입니다. LA 갤럭시의 그렉 베니 감독은 말했다. 요시다 마야는 훌륭한 본보기를 보여주는데요. 특히 성장 중인 젊은 선수들에게 그의 존재감과 리더십은 큰 도움이 됩니다. 그가 37살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선수들이 다 의존하고 있는데요. 쉽지는 않았지만 그는 언제나 뛰고 싶어합니다. 부상 중이어도 뛰고 싶어하는 선수였습니다. 사우스앰프턴에서 요시다는 활약했는데 2023년 국가대표에서 은퇴했지만 여전히 일본 축구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 중이다. 현재 일본 프로축구 선수협회 회장으로 재임 중이고 월드컵 공동 개최국인 미국에서 2시즌을 뛰면서 경험을 쌓고 있다. 또한 하지메 모리야스 감독이 이끄는 일본 대표팀을 지원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일본은 지난주 도쿄에서 브라질을 3대2로 꺾으면서 큰 자신감을 얻은 상태이다. 피파는 최근 A매치 126경기 출전 경험이 있는 요시다와 인터뷰를 진행해서 그 월드컵 목표와 그리고 메이저리그 사커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 하면서 지금 요시다 마야가 지금 뭐 일본 회장입니다. 회장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협회에. 근데 이런 요시다가 손흥민 선수를 극찬했다. 정말 이례적으로 대단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파의 인터뷰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이거는 넘기면 되지 않을까요? 뭐 프로축구 22번째 시즌을 마친 걸 축하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뛰면서 이번 시즌이 특별히 어려웠던 점이 있나요? 라는 요시다 마야에 대한 개인적인 질문은 넘기겠습니다. 또 다음 질문을 보면요. 이것도 좀 넘겨야 될 것 같네요. 주장으로서의 뭐 요시다 마야의 뭐 약간 그런 게 나옵니다. 넘기고 다음 걸 보겠습니다. 일본이 최근 브라질을 3대2로 꺾은 경기를 봤나요? 2대0에서 역전했는데 어떤 느낌이었나요? 라고 질문이 들어갔는데 이건 한번 보겠습니다. 요시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일본 대표로 100경기를 넘게 뛰었는데 브라질은 제가 상대했던 팀 중에 가장 강했습니다. 일본이 이겼다는 게 믿겨지질 않네요. 물론 지금 브라질이 전성기 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브라질은 브라질이잖아요. 그런 팀이 3골을 내주는 건 흔치 않습니다. 일본은 최근 수비와 골키퍼 포지션에서 새로운 선수들을 실험 중인데 부상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일본은 강팀과의 경기 운영에서도 익숙해졌고 유럽 팀들이 친선정 상대로 일본을 원한 만큼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라면서 지금 일본 국가대표 팀에 대해서 자부심을 보여주는 이제 요시다 마야였는데 와 일본 축구 부럽네요. 한국은 이상한 어떤 아저씨가 축구를 지금 망쳐놓고 있거든요. 한국 축구를. 근데 그런 것에 비해서는 일단 일본은 너무 부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손흥민 선수에 대한 질문이 나오는데 이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다 마야가 손흥민 선수를 극찬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피파에 질문이 들어갔습니다. 한국 대표팀의 주장 손흥민을 여러 번 상대하셨는데 손흥민이 메이저리그 사커에서 뛰는 게 월드컵 준비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하면서 손흥민이 월드컵 때문에 미국으로 이적했다.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라는 질문이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요시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대부분의 스타 선수들은 월드컵 이후 메이저리그 사커에 오는데 손흥민은 그보다 1년 일찍 왔잖아요. 손흥민은 이미 메이저리그 사커에서 자신의 클래스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는 미국에서는 너무 쉽게 뛰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손흥민 본인과 한국에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 베테랑 선수들에겐 경기력보다 컨디션 관리가 더 중요하죠. 몸 상태만 좋으면 언제든지 자신의 퀄리티를 보여줄 겁니다.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면서 요시다 마야가 지금 LA 갤럭시에서 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흥민 열풍이 불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미국은 너무 손흥민이 뛰기엔 너무 쉽다, 그리고 손흥민은 이미 미국에서 클래스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줬다라고 극찬했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미국에 1년 와서 적응하고 있는데 컨디션 관리만 잘한다면 미국 월드컵에서도 엄청난 활약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극찬하는 요시다 마야였는데, 와, 역시 손흥민 선수는 이례적으로 일본 선수의 칭찬을 이끌어낼 만큼 미국을 찢어버리고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하튼 부방장님의 도움으로 이번 영상도 제가 오전에 일어나자마자 영상 소식 전해드렸는데 소스가 넘쳐나거든요. 제가 오전 중에 영상 하나 더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